길게도 바라지 않네. 잠깐이어도 좋으니 제발, 제발 불러주시게. 마마, 절 믿으십시오. 무당을 찾은 이는 놀랍게도 효종의 딸 의순공주였다. 죽은 자의 혼이라도 불러달라는 의순공주. 대체 그녀가 만나려 한 이는 누굴까? 저것들이 그만 못해라! 이만 말이야!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아이씨! 이것들은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어디서 마구 맡기라! 미치지 않고서야 어디 불러드릴 사람이 없어서 오랑캐 귀신을 불러들여. 또 한 번 이따위 짓을 했다가는 이 제사상이 아니라 니년의 다리 멍댕이를 부러뜨려 버릴 것이야! 알아들어! 대역죄인이 돼버린 의순공주.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때는 효종이 재위한 지 1년이 되던 해. 이따위 걸 받아온 저희가 무엇이냐? 전하, 저희라니요. 천국의 도로공께서 하사하신 직선. 내 병자호란의 패전으로 청에 끌려가 볼모 생활하고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직서를 가지고 온단 말이냐? 청나라에서 보내온 직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효종이 이리 흥분하는 걸까? 말이 좋아 국군이지! 공녀를 보내란 말이지 않느냐? 도로공께서 얼마 전 부인을 그입 다물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오랑캐 놈에게 왕가의 여인을 내어줄 수 없으니 그리 알거라! 청나라의 도르곤이 조선의 여인을 계비로 맞이하겠다고 통보한 것인데 이보게 잠시만 큰일 났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리 호들갑인가? 도르공께서 왕가의 여인들 중에 신부감을 보내라 했다 하네. 뭐? 신부감? 문제는 전하께서 죽어도 왕가의 여인은 못 보내겠다 이리 엄포를 놓으셨다 그거네. 그럼 누굴... 반청 감정을 드러낸 효종은 어떤 대안을 내놓을까? 도르공께 가장 아끼는 아이를 보내는 것이라 전해주십시오. 효종이 아낀다는 이 소녀, 대체 누구일까? 아무쪼록 우리 의순공주를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왕가의 여인은 절대 안 보내겠다던 효종. 그런 그의 마음이 변한 이유는 뭘까?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전하, 소신의 딸을 천국으로 보내겠사옵니다. 뭐라? 금린군의 딸? 이 일을 빌미로 또다시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하, 말씀드린 소신의 여식이옵니다. 소녀 이예숙이라 하옵니다. 어서 앉게. 너도 앉거라. 그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16이옵니다. 네 아비를 원망하느냐? 아니옵니다. 소녀로 인해 우리 조선이 안전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옵니다. 그래, 내 오늘부로 너를 양딸로 삼을 것이다. 하여 대의에 순종한 너에게 의순이란 이름을 하사할 것이야. 허니, 넌 오늘부로 의순공주다. 알겠느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망극하옵니다, 전하. 공주 아닌 공주가 되어 모두가 꺼려하는 오랑캐의 나라로 시집을 가게 된 의순공주. 실제 실록에도 효종이 금림군 이계은의 딸을 양녀 삼아 청나라로 보냈고 그 대가로 금림군은 명예와 부를 얻었다고 기록돼 있다. 공주 마마, 부디 건강하셔야 하옵니다. 효종은 나라의 위기보다 오랑캐로부터 사랑하는 딸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원했고 금림군은 자신의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날의 상황을 실록은 도성의 백성들이 모두 나와 떠나가는 의순공주를 보며 참담한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네가 의순공주로구나. 예, 그러하옵니다. 앉거라. 두려운 것이냐? 아니옵니다. 허면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 당황한 것이냐? 예? 아니옵니다. 이렇게 예쁜 딸을 이 역만리 낯선 곳에 보내놓고 효종의 마음이 많이 쓰리겠구나.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조선과 천국의 관계가 좋아질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분명 있을 테니까요. 떡 부러지는 것이 효정을 빼다 박았구나. 도르고는 의순공주의 미색은 물론 용감하고 당찬 기계를 보고 매우 흡족해했다. 신수가 아주 훤해졌구만. 저 화려한 비단 옷도 딸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거겠지. 저것뿐이겠는가. 매주 청에서 물건이 들어와
이젠 곳간을 가득 채울 정도로 넘친다는 소문이 있던데. 내 딸을 청에 보낼 걸 그랬나. 어허, 이 사람이 아무리 금은보화가 좋다 한들 딸 자식을 팔아먹는 게 말이 되나? 금림군은 딸을 오랑캐에게 팔아먹은 인물로 매도당하고 있었다. 그 시각 의순공주는 물설고 낯선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기별도 없이 웬일이십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어보시오. 이걸 어찌... 조선에 있을 때 즐겨 먹던 걸 하여 국녀를 시켜 만들어 보았는데 맛은 장담 못하오. 난 그저 부인을 기쁘게 해주려는 것뿐이었는데 이거 참.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조선에 다녀온 사신이 가져온 거라였소. 사랑하는 내 딸 의순공주. 애수가. 진심을 다해 의순공주를 배려하고 아껴준 도르곤. 낯선 청나라에서 그녀가 의지할 사람은 오직 도르곤 그뿐이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보름 정도 걸릴 것이오. 허나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소. 마마를 잘 보필하거라. 예, 걱정 마시옵소서. 어서 가시지요. 황궁 안에 수상쩍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낯선 사내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의순공주의 처소였는데 벗으시게. 도르곤이 황궁을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낯선 사내를 불러들인 의순공주. 대체 의순공주는 무슨 일을 벌이는 것일까?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날엔 나도 자네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야. 나가 보시게. 도르곤이 황궁을 떠난 날부터 의순공주의 처소에는 매일같이 낯선 사내들이 드나들었다. 마마! 왜 이리 소란인 것이냐? 마마,
도르고남께서 마마님 처소로 오고 계신답니다. 뭐? 아직 닷새는 남지 않았느냐? 어찌 이리 일찍 오신 겁니까? 놀랐습니다. 내 부인이 보고 싶어 후다닥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 자, 앉읍시다. 이건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 내려놓거라. 이게 다 무엇입니까? 비단이랑 금, 은, 뭐 장신구 이런 것들이요. 부인과 잘 어울릴 것 같아. 하나, 둘, 셋 모으다 보니 서방님도 참. 내 부인과 100년 해로할 것이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오. 여름치가 이 정도인데 부인이 100발 할머니가 될 때쯤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응? 도르곤이 사냥 중 넘어져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 혼인한 지 7개월 만에 찾아온 불행이었다. 서방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란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받기만 한 저란 말입니다. 근데 이리 가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못 들어는 짓이냐? 마마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이거 놔라! 대체 의순공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찌 그간 날 한 번도 안 찾아온 것이오. 하긴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황제를 무시하는데 부인이라고 다를까. 남편은 권력을 탐하고 부인은 부를 탐하니 이거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만.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황포 아니옵니까? 이 황포가 도르곤의 처소에서 나왔다. 내 일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럼 매일 밤 사내들을 처소에 불러들여 돈 쓰는 재미에 산 니녀는 내가 또 어찌 생각해야겠느냐? 그건 폐하 오해시옵니다. 오해라. 여봐라. 반역을 꾀한 도르곤을 부관 참시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도록 해라. 폐하, 그건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실제 청나라 역사서도 황제인 순치제가 이미 죽은 도르곤을 역적으로 단죄해 부관 참시했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립습니다. 서방님의 품이 그립습니다.
계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더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정도면 너도 할 만큼 한 것이다. 나라님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니더냐. 충분, 아니 넘치게 했다. 허니, 너의 시장 일은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 아버지, 노예 시장이라니 대체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벗으시게. 병자호란 후 청나라로 끌려온 백성의 수는 50만 명에 달했다. 이에 의순공주는 도르곤에게서 받은 수많은 재물을 청나라로 끌려온 노예들에게 건네며 이들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공주로 온 이상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의무고 책임 아니겠느냐.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난 족하다. 의순, 아니 애수가 이제 애비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가자. 예? 도르곤께서도 안 계시는데 내가 이곳에 홀로 남아 무엇하겠느냐. 내 폐하께 청을 넣어 널 꼭 조선으로 데리고 갈 것이니 그리할 거라. 금림군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온 의순공주. 하지만 그녀는 오랑캐에게 절개를 이룬 질타와 멸시의 대상일 뿐이었다. 전하, 의순공주가 청나라에 간 것은 조정의 명령 때문이었으니 의순공주가 돌아오는 것 또한 반드시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사옵니다. 맞사옵니다. 금림군은 사사로운 뜻에 끌려 멋대로 돌려달라 청하였으니 국법에 있어 결코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전하, 이것은 무거운 중죄에 해당하므로 삭탈 관작하여 성문 밖으로 쫓아내시옵소서. 전하,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효종은 의순공주를 데리고 들어온 금림군의 관직을 박탈하고 성 밖으로 내쫓았다. 자신과 아버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냉대와 멸시에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의순공주. 그런 그녀가 유일하게 찾고 싶은 이가 있었으니 서방님,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바로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준 도르곤이었다. 그녀는 무당을 시켜 그 혼이라도 만나길 원했는데 부인, 서방님이세요? 서방님!
부인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조국을 위해 인생을 바쳤던 의순공주. 하지만 어렵사리 돌아온 조국은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실제로 의정부에 의순공주의 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이 이 묘를 의순공주의 묘라고 부르기보다는 족두리묘라고 부릅니다. 왜 족두리묘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의순공주가 도르곤이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던 도중에 나는 도르곤과 결혼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정주 지역에서 강물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 시신을 찾아서 매장해주고 싶었는데 차마 시신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족두리만 발견되어 그 족두리를 무덤으로 만들었다 라고 해서 족두리묘라고 불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의순공주는 도르곤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의순공주의 기계를 높이 평가하여 청나라에 시집가지면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담겨있는, 그래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다 추측됩니다. 때는 고려 의종 제위기. 친위군 무관 이의방은 궁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인에게 매료된다. 어제도 여기서 봤는데 궁녀입니까? 내가 궁녀로 보이요? 황관이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걸 보나 복장을 보나 직접 받은 후궁은 아닌 듯합니다만. 그쪽 복장을 보니 말단 무관인가 본데. 예, 새로이 배속된 친위군 산원 이의방입니다. 궁에 미인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소만 당신 같은 미인은 처음 봅니다. 분수를 알아야 인생이 순탄하지요. 나를 취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용상이 주인뿐이요. 용상의 주인에게만 자신을 내줄 것이라는 여인. 하급 무관인 이의방에게는 닿을 수 없는 별이었다. 그로부터 5년 뒤, 왕은 날마다 연회를 벌이고 있었는데 문신의 관을 쓴 자들을 남김없이 베어라! 무신들이 난을 일으켰다. 그대는 왕의 친위군이 황궁에 피바람을 일으킨 것이요. 정변의 선봉에 선 이의방.
살려주게. 나는 왕노릇 안 해도 되네. 제발. 그대의 주군은 용상에서 내려올 것이요. 이제 황궁의 주인이 바뀌었어. 무인들에 의해 용상의 주인이 바뀐 격변의 시대. 왕의 애첩 무비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고려 의종 제위기인 1165년 아이고, 이 목 부러지겠어. 아이고, 오르지도 못하려면 이게 왜 그리 보시오? 저 여인을 아느냐? 폐하의 애첩이잖소. 그 아름다움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서 그 이름도 무비. 폐하의 무비. 참 이 권력이 이게 좋긴 좋아. 왕이니까 저런 망고의 절색도 취할 수 있는 거잖소. 아이고, 이 형님이나 나나 이번 생은 글렀소. 마마, 폐하께서 납치셨습니다. 폐하. 무비, 나의 무비. 날 기다렸느냐? 밤이고 낮이고 소녀는 폐하만 기다리지요. 무비. 고단하실 텐데 오늘은 고이 주무시지요. 내일이 고운 널 두고 잠이 오겠느냐? 무비야. 며칠 뒤 무비의 처서 근처를 맴돌던 이의방은 의아한 상황을 보게 된다. 한 환관이 무비의 처소로 들어갔던 것인데 저자는 전에도 본 그 황관 아닌가? 무비초소의 저자가 왜? 벼슬을 줘야 할 자들의 이론과 신상입니다. 폐하께 실언하시지요. 웃지 마라. 네가 황궁의 주인이 아니라면 난 너 같은 사내는 상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저 때려라. 신하들 앞에서 내 몸을 주무르지 마라. 술 냄새 나는 입으로 내게 말하지 마라. 내 침상에 파고들지 마라. 하루지 분이 풀리셨습니까? 다들 내가 고운 얼굴 하나로 쉽게 사는 줄 알 것이다. 내가 다 알아주고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 의종의 앞을 가로막는 한 신하.
폐하, 궁인 무비를 참하시옵소서. 무비를 참아라. 어째서? 무비는 폐하의 종인을 믿고 벼슬을 팔아 재물을 쌓고 있어옵니다. 그것이 죽을 때요.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폐하. 무비는 환관 백선영과 사통하여 폐하의 전의를 욕보이고 있나이다. 뭐라? 백선영과 사통을? 그렇사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입니다. 백선현이 무비의 처소에 있다. 예, 제가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그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살살해라. 거기 말고. 그렇지. 폐하, 편전에 계실 시간이 아니옵니까? 웬일로 소녀를 찾으셨습니까? 신하까지 대동하신 겁니까? 너와 백선현이 사통한다더구나. 사실이냐? 백선현이 이곳으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귀신을 본 게 아니라면 여기 백선현이 있어야겠군요. 방금 전 이곳에서 무비와 정을 통하던 백선현. 하지만 그 어디에도 백선현은 없었다. 백선현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무비와 사통하였느냐? 아니옵니다. 폐하께서 천출인 저를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제가 어찌 그런 금수 같은 짓을 했겠사옵니까? 폐하, 그 추문이 누구를 겨냥하는지 모르시겠나이까? 그게 무슨 말이냐? 소녀, 노비 출신이라는 이유로 내 명부에 직접도 받지 못한 미천한 궁인이옵니다. 폐하께서 총애하시는 이 비천한 것과 폐하께서 양자 삼으신 노비 출신 황관이 사통했다. 그 추문이 결국 누구를 욕보이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천한 것들이 빙자해 폐하를 조롱하고 능멸하려는 것이옵니다. 당치 않사옵니다. 소녀는 이 천한 존재 하나만으로 지존께 누가 되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소녀, 죽음으로 폐하의 위엄을 지켜드리겠사옵니다. 무비야, 그 칼 어서 내려놓거라. 어서. 저자를 파직하고 귀양을 보낼 것이다. 당장 끌어내가라. 폐하, 속고 계시는 것이옵니다. 당장 무비를 잡아주옵소서. 무비는 어떻게 사통 현장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 뭐라? 백선영과 사통을? 그렇사옵니다. 마마, 폐하께서 이리로 오고 계신다옵니다. 무비는
자신을 연모하는 이의방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다. 역사서에는 관비 출신인 무비가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환관 백선연과 추문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다음 날 어제 일은 고마웠소. 받지 않겠습니다. 더 큰 것을 바라오? 벼슬이라도 줄까요? 아닙니다. 그럼 내 몸을 원하오? 내게 남자는 두 부류였소. 내 힘을 이용하려는 자와 나를 탐하려는 자. 그대가 날 이용할 속셈이 아니라면 내 몸을 원하는 것이겠지. 내가 원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오. 말하지 않았소. 황궁의 주인만이 나를 취할 수. 그러면서 왜 백선영 같은 자와 놀아나느냐? 내게도 숨 쉴 구멍 하나는 필요했소. 그 숨 쉴 구멍 나는 왜 안 되는 것이오? 백선현은 나처럼 비천하고 나처럼 탐욕스럽고 나만큼 한이 많은 자요. 내 밑바닥을 숨길 필요도 없고 연모의 감정이 얽힐 위험성도 없지요. 허나 그대는 어쩐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대는 칼 쓰는 무관하니요. 기껏 올라봐야 정상품 상장꾼. 말단 무관인 그대에게는 그마저도 저 하늘의 별. 이유가 더 필요하오? 무인이 대접받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고려의 국경 지역에서는 여진족, 거란족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무신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지만 문신들에 비해 처우는 매우 낮았다. 무신들의 불만이 팽배했지만 왕은 사치와 향락에만 빠져 있었다. 아이고 나의 무비. 자자자자, 나의 무비를 위해 시한수 퍼먹어라. 괜찮겠어. 저를 믿어주시오 대장군. 언제까지 문신들의 개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신의 관을 쓴 자들을 남김없이 베어라! 의종 24년 무신의 난이 일어났다. 사고 제발 시원하고. 살려주게. 나는 왕말은 안 해도 되네. 제발 제발. 인연도 베어버려야겠지요. 그 칼 거둬라.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것이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신들의 세상이 되었고 폐하께선 이미 폐하가 아니신 듯합니다. 의종을 폐위한 무신들은 그 아우를 왕위에 앉혔고 문신들을 대거 학살했다. 하급 무신으로서 정변을 주도했던 이의방은 한숨에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게 된다. 하루아침에 용상에서 쫓겨난 의종은 애첩 무비와 함께 먼 귀양길에 오른다. 열흘 후 거제에 있는 의종의 귀양지. 누구야? 놓지 못하겠느냐? 며칠 뒤 눈꺼라 이놈들아! 무비가 납치되어 온 것은 바로 이의방의 처소였다. 그런데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소. 이제부터 저의 주군은 중랑장이십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열흘 전 귀양을 가기 위해 무비가 황궁을 떠나던 날, 안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 했소? 저는 연모가 뭔지 모릅니다. 술에 취한 폐주의 품에 안긴 날이면 늘 돌아누워 구역질을 하곤 했죠. 그분은 태자의 요람을 거쳐 용상에 올랐지만 용렬하고 어리석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황궁의 실제 주인은 중랑장이십니다. 저를 취하시옵소서. 안 될 일이오. 어째서입니까? 나락골이 하도한 집에 난을 일으켰어. 그럼 내가 폐주의 애첩부터 취한다면 명이 서겠소. 그러려고 왕을 쫓아낸 것이냐? 손가락질 받지 않겠소. 역시 대장부 중에 대장부이십니다. 허나 명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바로 권력이죠. 이목이 두려워 탐나는 것을 취할 수 없다면 권력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소녀 미천하나 군주를 20년 모신 몸입니다. 중랑장께서 새 시대를 여시는데 장자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무인 시대를 연 새로운 권력자 이의방. 그를 섬기겠다고 무비가 자청했던 것이다. 장군! 장군! 무슨 일?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뭐라?
살아남은 무신들을 규합해 폐주의 보기를 꾀한다고 합니다. 폐주는요? 거제온을 지나 벌써 경주에 당도했답니다. 폐주는 심성이 여린 분입니다. 심히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속히 사람을 내려보내십시오. 강령하셨사옵니까, 폐하? 날 호위하던 칼로 날 용상에서 몰아내다니 어쩐 일이냐? 아이 시절이 뒤숭숭하여 불경한 짓을 저질렀지만 지금도 폐하께서는 제 주공이십니다. 실은 무비가 가보라하여 온 것이옵니다. 나의 무비가 나를 염려하는구나. 무비도 내가 왕궁으로 돌아오길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 내가 김보당의 무리를 따라온 것 아니냐? 무비야, 나의 무비야, 무비야. 내가 곧 간다. 곧 어찌하는 것이냐? 폐주는 심성이 여린 분입니다. 심히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속히 사람을 내려보내십시오. 지금 폐주를 걱정하는 겁니까? 욕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줄을 타고 계시겠죠. 한시라도 빨리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먼저 폐주의 의중을 떠보세요. 욕심이 티끌 만큼이라도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죽이세요. 그래도 그대가 20년이나 모신 분인데 지금은 아니죠. 거짓말이다. 무비가 그럴 리가. 아이고, 참으로 딱하구나. 처음부터 모르고 갔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3년 뒤 의종은 이의방의 측근인 이의민의 손에 최후를 맞았다. 안 된다 이런다. 무슨 일이십니까? 또 나쁜 꿈을 꾸신 겁니까? 권력이 이런 것이요. 매일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신들의 싹을 없애세요. 언제든 정권을 위협할 겁니다. 무신들이 더 문제요. 거사를 일으킨 건 난데 하급무관 출신 운운하며 나를 쫓아낼 궁리들이니. 속내를 감추고 한 사람씩 쾌유에 세를. 아이고, 뭐 그리 복잡한 거야. 응? 그로부터 며칠 뒤 문신 나부랭이들 남김없이 찾아내 모조리 목을 벨 겁니다. 그럼 나란 일은 누구에게 맡기나? 자넨 하급무관 출신이라. 배알도 없습니까? 배로 오래 살다니 옛 주인이 그리운가 봅니다.
왕의 애첩을 취하니 자신이 왕이라도 된 줄 아는 것인가? 무신 집권 일기를 이끌었던 이의방. 정변을 일으킨 지 4년 만에 그는 군분의 정적에 의해 암살된다. 무비는 또 한 번 자신이 섬기던 이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권력자 가까이에 머물며 그 힘을 나눠 가지려 했던 무비. 하지만 권력은 덧없었고 욕망도 물거품이 됐다. 저는 저로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늘 권력자에 의탁하려 했지요. 권력의 무장함을 2번이나 본 저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려의 격변기. 두 권력자의 애첩이었던 무비. 이의방이 암살된 뒤 그녀는 속세를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파죽지세로 북상한 왜군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했다. 폐하, 속히 조선에 원병을 보내야 하옵니다.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지 않느냐. 폐하, 결단코 남의 일이 아니옵니다. 왜에게 조선은 명으로 이르기 위한 길목에 불과하옵니다. 길목에 불과하다? 그렇사옵니다. 왜는 조선을 무너뜨린 연희에 반드시 명으로 향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병구 상세의 말이 일리가 있는 듯 하구나. 경의 뜻대로 하시오. 황은이 만극하옵니다. 당시 명나라 군사 책임자였던 석성은 조선 파병을 이끌어낸 주역이었다. 대감께서 조선을 구하셨습니다. 이 은혜 어찌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니요. 나야말로 죽기 전에 그날의 빚을 갚을 수 있어 여한이 없습니다. 하룻밤 인연으로 조선의 운명을 바꾼 역관 홍순원의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진다. 때는 선조 제위기인 1579년. 자네가 역관 홍순원인가? 예. 이번에 연경에 가게 됐습니다. 이 문서를 명나라 예부에 전하고 이것도 함께 전해주시게. 300냥이네. 예. 한 달 뒤 명나라 통주. 이 조선 땅 떠나온 지 한 달.
여인 옷고름 풀어본 지도 한 달. 배역관, 통주 미세기 중어 늦뜸이라고 하는데 여인 분냄새 한번 맡고 가지 않겠나? 이 자네는 필경 여인 때문에 화를 당할 걸세. 이 자고로 산 좋아하는 자 산에서 죽고 물 좋아하는 자 물에 빠져 죽는다질 않나. 그러니까 자네는 관심 없다는 게지? 아하이, 그런 얘기가 아니질 않는가. 내 말은 이 중용의 도를 이 선비된 자로서 어찌 응? 어찌? 그러니까 내 말은 사실은 일단 숙소에서 보세. 이 여복의 홍역관 전대 가수 잘 하시게. 이쪽으로 왔는데. 나리께선 전세계 나라를 구하셨나 봅니다. 왜 설레발이요? 방금 들어온 아이가 있거든요. 난 내가 찾는 여인이 따로 있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랍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소환아, 소환아. 그날 밤 이 자네 말대로 이 통주 미인은 이 급이 다르더구만. 어떠했나? 말해 뭐 하겠나. 한양으로 돌아가야겠네. 아니, 돌아가다니 그 무슨 소린가? 아이고, 어쩌다? 아니, 설마 기방에 다 털어주고 온 것인가? 이런 날강도를 봤나? 아무리 자네가 얼뜨기로 보여도 그렇지, 이 하룻밤 화대로 300냥을 뜯어가. 이 그 돈이면 쌀이 70가마니가 넘는데 이 관청에 발고해 혼쭐을 내주고 돈 찾아오세. 앞장서게. 뜯긴 게 아니라 내가 준 걸세. 지금 뭐라 했나? 조금 전 홍순원은 기녀 류 씨의 접대를 받게 됐는데 아니 근데 청루에 오면서 왜 소복을 입은 것이오? 아니 왜 내가 뭘 했다고? 송구하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오? 제 아버지는 영경에서 벼슬살이를 하다 역병을 앓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마저 병에 옮아 돌아가셨죠. 부모 장례는 치러야 되고 돈은 없고 청루에 몸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가 여기서 몸값으로 받은 돈이 얼마요? 300냥입니다. 300냥만 있으면
청로를 떠나 부모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이오? 그렇습니다만 그건 왜? 이 허세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구만. 아이 그러니까 그 기생이 너무 아리따운 데다 이 가엾기까지 해서 에라이 기분이다 이 던져줬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300냥을 화대로. 300냥을 준 건 맞네만 화대는 아니었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그러지 마시오. 예? 그럼 이 돈으로 소녀를 사서 첩으로 삼으실 작정이십니까? 아니요. 날이 밝는 대로 고향으로 떠나 장례를 치르시오. 날이 조남이 어찌 되시옵니까? 어차피 스칠 인연 이름을 알아 뭐하겠소. 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조남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어. 오늘 일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고 싹 다 잊으시오. 조남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조선에서 온 역관 홍가요.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오. 홍순원이 양갓집 출신 기녀의 사연을 측은히 여겨 돈을 주고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놈이 지금 제정신인 것이냐? 어찌 나라의 명을 없인 여길 수 있단 말이냐? 나라의 명을 없인 여긴 것이 아니옵니다. 나라 돈 300냥을 기녀에게 모두 탕진하고도 지금 할 말이 있다는 것이냐? 300냥 없어진다고 조선이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나 그 300냥이면 한 여인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 그리 생각해서 돈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받나? 이 나라 조선과 명나라의 기생을 지금 한 저울에 올리자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다. 그런 그 돈이 네 돈이냐 말이다. 네 돈의 죄를 전하께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래 알거라. 홍순원은 조선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라 돈을 유용한 죄로 옥에 갇혔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전하, 이번에 명나라에서 대명회전을 다시 편찬한다고 하옵니다. 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왕실의 가계도를 바로 잡아야겠구나. 명나라 법전인 대명회전에는 이성계의 아버지가 고려 말 권신이자 그의 정적이었던
이인임으로 잘못 기록돼 있었다. 역관을 영경에 파견해서 종교의 변물을 성사시키도록 하여라. 하오나 전하, 200년 동안 조선 왕조가 수십 차례 종교의 변무사를 파견하였지만 성과가 없었사옵니다. 역관들은 가서 뭘 한 게야? 영경 유람만 하고 온 것이냐?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역관들의 목을 벨 것이다. 아니, 이 역관이 무슨 이 제사 때 잡는 돼지도 아니고 이 델턱이 없는 일에 이 하나뿐인 모가지를 걸라는 겁니까? 제거해 주십시오. 낸들 어쩌겠나. 전하의 뜻이 이리 확고하신 것을. 아무튼 누가 갈지 결정해서 알려주게. 이 명나라 사인길이 이 황천길이 되겠구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이 자네만 결심하면 이 역관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태겠다고 했네. 그러니까 날 여기서 빼내주는 대신 나더러 종계 변무를 맡으라. 역시 안 되겠지? 이 명의 입원이라고 그 꽃놀이패를 내놓을리 만무하고 이 10중 8구 아니 100이면 100 죽음을 당할 것인데. 가겠네. 내가 가겠네. 정말인가? 이판사판일세. 5년 옥살이에 성한대 하나 없는 몸 여기서 죽나 다녀와 죽나 콧바람이나 쐬고 와 죽으면 그게 외려 낫지 않나. 고맙네. 미안하네. 한 달이 지난 뒤 홍순호는 종계 변무를 위해 명나라 수도 연경에 도착했는데 대명회전에 우리 조선 태조 이성계의 가객이 명나라 역사사 대명회전 우리 조선 태조 이성계의 가게가 조선에서 온 역관입니까? 그렇소만. 혹시 성이 홍씨입니까? 그도 그렇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홍순원이 안내된 곳은 명나라 고위 관료의 집이었다. 홍씨성을 가진 조선 역관이 오면 정중히 모시라고 했다는 명나라 관료. 이유가 무엇일까? 예부씨랑 석성이라 하오. 조선에서 어명을 받고 온 역관 홍가이옵니다. 영경에는 무슨 일로 왔소? 명나라 역사서 대명회전에 우리 조선 태조 이성계의 가계가 잘못 기록되어 있는 바 정정하겠소. 동방 예의지국인 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선 태조 가계에 관한 내용을 요구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 했어. 아니 200년 넘도록 안 해주던 것을 왜 이리 쉽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부인. 태인.
그때 그 기방에서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5년 전 홍순원이 도운 기녀가 명나라 고위관료의 부인이 돼 있었던 것이다. 그날 대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청로에서 늙어갔을 것입니다. 그 홍씨성을 가진 역관이 오거든 그의 청을 무조건 들어주라. 이 사람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탁을 했어. 그런데 무슨 인연인지 홍 역관이 가져온 그 종계 변무가 바로 내 소관이요. 조선의 200년 수관을 내가 해결해 드리겠소. 석대인께서 조선 왕가의 명예를 회복해 주셨고 제 목숨도 구해 주셨습니다. 홍 역관이 내 아내를 구해준 게 먼저요. 뿌린 대로 거두신 겁니다. 언젠간 대인을 만나 뵙게 되면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기에 처했던 여인을 사심없이 도왔던 홍순원. 그 인연으로 조선의 200년 숙제가 해결된 것이다. 1587년 개정된 대명회전에는 이성계가 이자춘의 아들이라 정정돼 있다. 이제 비로소 백성들 앞에 왕가의 정통성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공실의 개통을 바로잡는 데 공을 세운 홍순원을 광국 공신의 명단에 올리고 당릉군에 봉할 것이다. 명 받들겠사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홍순원은 중인 신분으로선 이례적으로 공신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8년 후인 1592년 20만 왜군이 조선을 침략했다.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워졌는데 위험에 빠진 조선을 부디 도와주십시오, 대인. 조선을 구하기 위해 홍순원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것일까? 부디 조선을 도와주시옵소서. 홍대인의 나라 조선의 명운이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이때 마침 대감께서 병부상서 자리에 계시니 이 또한 지난 인연을 잊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홍대인을 도와주세요. 우리 조정에서는 파병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오만 내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켜 보겠소. 고맙습니다, 대인. 고맙습니다, 부인. 이 은혜 살아서도 죽어서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기간 동안 21만여 명의 병력을 조선에 파견해 왜군을 반격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7년. 노량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이 왜군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드디어 끝이 났구만. 석대인과 부인께서 이 나라
조선을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을 구함으로써 조국을 구한 홍순원. 외란이 끝난 해 그는 호련히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병력을 파병하는 거에 부정적인 여론도 꽤나 많았습니다. 조선은 일본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석성이 나서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을 도와야 한다. 그래서 출병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문제가 돼가지고 너가 너무 필요성을 과장해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나라가 큰 손해를 받았다. 우리가 엄청난 적자를 보았다. 라고 죄를 물어가지고 결국 석성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을 도운 죄로 석성은 옥고를 치렀다. 죄인의 가족으로 명나라 땅을 밟고 살기에 힘이 들 것이요. 조선으로 가시오. 조선의 한 역관에게 받은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되돌려줬던 석성. 그는 옥에서 사망했다. 유언에 따라 류씨는 조선으로 넘어왔고 석성의 아들은 해주석 씨의 시조가 됐다. 400년 전의 인연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이어지고 있다. 내 살아생전 여자가 황제의 자리에 앉을 일은 절대 없을 것이오. 왜 내가 아닌 것이야? 왜? 아들이 그렇게 좋다면야 그리 만들 수밖에. 지하에 가셔서 똑똑히 보십시오. 여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요.